이번 시간은 웹사이트 문서의 구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뉴스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뉴스 사이트의 전체 영역은 HTML 문서로 구조한다면 바디 요소로 감쌀 수가 있겠죠. 전체 영역을 바디 섹션, 루트 섹션이라 부릅니다. 루트 섹션이라 부르는 이유는 모든 섹션의 뿌리가 되기 때문인 거죠. 마치 HTML 문서의 모든 요소의 뿌리가 HTML 엘리먼트인 것처럼 바디 요소는 바디 요소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섹션의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섹션은 각각 헤더와 후터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헤더 영역의 경우는 섹션 영역의 로고라든가 검색 또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때 헤더라고 하는 이 섹션 요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보는 주요 페이지 내용은 메인이라는 콘텐츠 내에 감싸지게 되고요. 메인 요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단 영역에서는 푸터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푸터의 내비게이션 또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 저작권, 푸터 영역에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은 바디라고 하는 섹션 내부에는 헤더 영역이 있고 그리고 푸터 영역이 있고 메인 영역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헤더 영역에다가는 로고라든가 또는 내비게이션, 검색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푸터에는 방금 밑에 설명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또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는 카피라이트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헤더 섹션에 올라와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비게이션 영역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영역은 NAV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요소로 감쌀 수가 있게 되겠고요. 내비게이션 섹션 요소고요. 헤더 내부에 내부 섹션을 집어넣은 거죠. 헤더는 섹션이 아닙니다. 헤더는 섹션의 헤더입니다. 그리고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는 어사이드, 사이드바 섹션으로 어사이드라는 요소로 묶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메인 컨텐츠에서는 실시간 VOD 섹션, 뉴스 섹션, 일별, 방송 섹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섹션은 큰 카테고리를 분류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섹션 내부에는 아티클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기사글, 블로그의 기사글이라든가 신문의 기사글 이런 것들을 아티클 요소로 아티클 섹션으로 묶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문서의 각 영역들을 구조하는 거죠. 섹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게 된다면 섹션 요소는 바디 요소가 있죠. 루트 섹션 요소고요. 그리고 섹션이라는 요소, 이거는 제너럴 섹션, 일반 섹션 요소고요. 아티클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섹션 요소입니다. 내비게이션, 내부 요소, 내부 섹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조적인 주요 컨텐츠가 아닌 보조 컨텐츠의 경우는 어사이드, 보통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이 이 어사이드 영역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코드를 보면서 내용을 좀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섹션 요소 그리고 메인 요소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코드로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비주얼 디자인을 보면서 각 영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코드를 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섹션 엘리먼트, 루트 섹션은 모든 섹션의 루트, 뿌리가 되는 요소죠. 바로 바디 요소입니다. 문서 내에서 바디 요소는 단 한 번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바디를 여러 번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섹션 요소들은 다 모두 일반적으로 무엇을 가지냐면 헤딩을 가집니다. 헤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H1 레벨부터 H6까지의 레벨을 섹션 요소는 가져야 됩니다. 섹션에 대한 설명을 제목이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섹션 요소를 보게 되면 섹션 요소는 일반적인 컨테이너 요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컨테이너 요소는 포토샵으로 따지게 되면 그룹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묶어주는 요소가 아니고요. 문서 개요에 명시적으로 나열되는 경우에만 섹션 요소가 적합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표현을 목적으로 묶어주는 그룹핑의 경우는 섹션이 적합하지 않고요. 문서 개요, 예를 들어 목차가 있겠죠. 1, 2, 3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제마다 뭔가가 개요표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섹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봤던 비주얼 디자인에서는 실시간 VOD 서비스 섹션, 뉴스 섹션, 매일 방송되는 컨텐츠 섹션 이런 식으로 또는 공지사항 섹션 이렇게 개요가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모두 섹션이 적합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그룹을 목표로 단순히 묶어주는 역할만 한다면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디비전이라는 요소와 span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파트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컨테이너와 다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티클 요소를 볼 텐데요. 아티클은 문서,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사이트 등에 포함된 독립적 섹션을 말하고요. 섹션의 경우는 일반적인 섹션, 즉 제너럴 섹션을 말합니다. 크게 섹션 내부에는 아티클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티클 내부에 섹션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아티클 다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잡지, 신문, 논문, 에세이, 보고서, 블로그, 기타 소설 미디어일 수 있고요. 독립적으로 분류가 가능한 컴포넌트도 아티클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작성 규칙에는 아티클 요소의 내용이 문서 개요에 명시적으로 나열될 경우에만 적합합니다. 즉 문서 개요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아티클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걸 수 있겠죠. 또 아티클 요소는 일반적인 요소의 하위 항목으로 제목을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제목을 포함시키지 않게 되면 이 아티클이 무엇에 대한 기사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아까 이건 것처럼 뉴스 섹션 내부에 들어간 각각의 기사들은 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컨테이너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예시를 보게 되면 아티클은 반드시 제목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죠. 섹션 요소를 다시 정리할 텐데요. 섹션 요소는 문서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섹션을 말하고요. 이 컨텍스트의 섹션은 주제별, 즉 카테고라이징 된 그룹화된 콘텐츠들을 묶을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의 섹션, 인트로 페이지 부분의 인트로덕션, 소개, 그리고 뉴스 항목들, 뉴스 아이템을 묶은 부분들, 연락처의 정보, 부터 부분이었죠. 컨택트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섹션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콘텐츠 사이트에 포함된 독립적인 섹션의 성향이 크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독립성이죠. 섹션 요소 대신에 아티클을 사용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성향이 크다면 섹션 요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잘 적합한 것을 고민해 보시고 그에 맞게끔 아티클 또는 섹션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어사이드는 메인 컨텐츠가 아니고 보조 컨텐츠, 즉 부 컨텐츠에 해당이 되고요. 메인 컨텐츠와 분리가 가능한 섹션을 말합니다. 주로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겠고요. 이 메인과는 상관없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어사이드에 포함시키면 되고요. 과거에는 사이드바라는 형태로 많이 식별해서 불렀던 것들입니다. 내부라고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을 의미하는 섹션이에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 또는 사이트 내 탐색 링크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 섹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부 요소에는 비순차 목록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URLI 요소를 사용을 해서 앵커를 감싸게 되고 그것을 내부 요소로 감싸게 되면 내비게이션 섹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트의 모든 링크를 꼭 내부가 다 포함할 필요는 없고요. 주로 사이트를 탐색하는 링크를 포함할 때 내부 요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하단에 위치한 링크들은 footer라고 묶어주시고 그 내부에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꼭 내부를 다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섹션 요소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들 헤더와 푸터는 섹션 요소가 아닙니다. 섹션 내부에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됩니다.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뭔가 묶어줄 것이 많으면 헤더로 묶어주거나 푸터 역시 뭔가 묶어줄 것이 많다면 푸터로 묶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앞서 위에 살펴봤던 예시에서는 기사글만 있으니까 그냥 기사글만 놔뒀지만 만약에 내용이 많아지게 된다면 헤더로 이렇게 묶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헤더 요소는 일반적으로 섹션의 제목, 목차, 검색, 로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푸터 요소는 섹션의 저자, 즉 사이트를 만든 저작자의 정보, 저작권 정보라든가 링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푸터가 사용이 되고요. 푸터 위치가 꼭 하단일 필요는 없습니다. 섹션의 상단에 위치될 경우는 상단으로 가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사용해서 섹션의 특정 영역의 항목들을 묶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섹션과 헤딩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섹션은 제목을 꼭 가져서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메인 요소를 보겠습니다. 메인 요소는 문서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바디 부분의 메인 콘텐츠에 해당이 되고요. 메인 요소는 섹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섹션들, 섹션, 아티클, 어사이드, 내부 뭐 이런 것들이 섹션 요소고요. 섹션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헤더, 푸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섹션을 포함할 수 있는 루트 섹션 엘리먼트는 바디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메인 요소는 바디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섹션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는 요소가 두 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메인이 두 개일지라 하더라도 또는 두세 개일지라 하더라도 화면에 보여지는 건 하나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게끔 히든이라는 속성을 줘서 보이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아티클, 섹션, 어사이드, 내부 요소는 메인 요소를 자식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 메인 요소를 섹션 요소로 감싸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반대로 메인 요소 내부에 섹션 요소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OK가 되겠죠. 그런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메인 요소는 섹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티클, 어사이드, 내부 다 포함이 가능하고요. 메인 내부에는 헤더, 푸터 요소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섹션 요소에서는 헤더나 푸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했죠. 헤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헤더 요소를 섹션 내부에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요소에 직접적으로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섹션 내부에 집어넣는 것은 잘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요소에 직접 헤더나 푸터가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해볼 예시를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을 마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루트 섹션 내부에는 헤더 섹션, 바디 루트 섹션 내부에는 루트 섹션에 헤더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는 헤더로 감싸주시면 되겠고요. 내부에는 해당 요소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H1 요소는 제목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섹션은 헤더가 아니고요. 바디 섹션의 제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앵커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JTBC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내부의 A 요소가 여기 사용이 된 것이죠. 메인 페이지로 가는 링크는 슬래시를 보통 넣어줍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가 있죠. 디자인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이 JTBC 홈 링크라고 해서 사용자가 클릭을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로 가게끔 해주는 것이 접근성 관점에서 좋습니다. H1 요소에 A를 사용해서 JTBC라는 텍스트를 집어넣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어야겠지만 지금 텍스트를 집어넣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인트로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내부 요소가 있죠. 내비게이션 섹션 요소입니다. 내비게이션 섹션 요소인데 아이디를 줘서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식별을 하도록 하고요. 섹션은 반드시 제목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목 요소를 작성을 해줍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 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내용 컨텐츠가 들어오겠고요. 어사이드 영역이 있습니다. 어사이드 영역의 경우는 이와 같은 컨텐츠, 내부 밑에 쪽의 컨텐츠 중에 광고에 관련된 컨텐츠입니다. 메인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어사이드는 리뷰 배너 섹션 영역입니다. 아이디를 줘서 리뷰 배너 섹션이 되겠죠. 배너 섹션 또한 제목을 가져야겠죠. 자, 리뷰 배너라고 영역을 주시고요. 배너에 대한 내용 컨텐츠가 들어오면은 헤더 영역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컨텐츠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메인 컨텐츠는 이 부분이죠. 전체를 포함하는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메인을 담고 아래 푸터를 처리하게 되겠죠. 자, 메인 요소는 루트 섹션의 메인 요소고 문서 내에서 딱 하나만 보여야 됩니다. 그냥 메인이 두 개를 한다면 히든이라는 속성을 주셔서 화면에 보이지 않게끔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메인 요소는 내부에 컨텐츠를 포함하는데요. 이 내용들은 좀 뒤에 넣도록 하고요. 이것은 푸터 요소가 되겠죠. 푸터는 루트 섹션인 바디의 푸터가 되겠습니다. 푸터 안에는 다음 같은 내용이 들어가죠. 먼저 메인에 앞서 잘라놨던 것들을 붙여 넣도록 하고요. 푸터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푸터의 내부 요소죠. 아이디를 설정을 해가지고 푸터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쓰고요. 섹션에 제목을 써줘야겠죠. 이것은 푸터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터의 내비게이션은 이 부분, 푸터 항목에 내비게이션 부분이 있는 것을 넣어봤고요. 이제 메인 요소 안에는 내용 콘텐츠를 넣어봐야 되겠죠. 자, 상단 부분에 있는 영역부터 시작해서 각 섹션을 구조화시켜보는 부분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온에어 배너 섹션이고요. 아티클, 아이디 속성을 줘서 온에어 배너 영역이 됐고요. 온에어 배너 영역은 이 부분입니다. 온에어 배너 영역이 이 부분 아티클로 구성을 했고요. 이제 실시간 VOD를 마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요소인데요. 섹션 요소에는 아이디 값을 리얼타임 VOD라고 주고요. 해당 내용을 제목으로 해서 H2 요소에 리얼타임 VOD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내부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필요하다면 헤더 요소를 감싸서 섹션에 헤더를 묶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티클의 데일리 프로그램 섹션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티클의 데일리 프로그램 섹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각적으로 디자이너가 이 섹션에 대한 제목을 남겨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섹션에 대한 제목은 화면을 볼 수 없는 전면 시각자가 어떤 섹션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반드시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에서도 반드시 제목을 남기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데일리 프로그램스라는 아이디를 가지게 만들고요. 내부에 H2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데일리 프로그램 소개 이런 섹션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섹션은 뉴스 섹션입니다. 뉴스의 섹션이고요. 아래에 관련된 아티클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은 크게 주제를 잡는 부분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스라고 쓰게 되고요. H2 요소를 사용해서 뉴스라는 섹션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섹션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JTBC 프로그램 섹션이 되겠죠. 아이디를 프로그램 섹션에 H2 요소를 사용해서 내부에 나는
내용 컨텐츠를 집어넣을 수 있겠고요. 아티클 같은 요소를 집어넣게 되고 제목을 집어넣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JTBC 뉴스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식별자를 줄 수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이 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섹션 내에 아티클을 포함시킬 수가 있겠고요. 반대의 경우 아티클 내에 필요하다면 섹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광고 섹션을 보겠습니다. 자, Advertising이라는 섹션이고요. H4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광고입니다. 광고 섹션은 혈인의 민박, 호텔스 컴바인 이벤트에 대한 광고 내용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예고편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섹션 트레일러고요. H2 요소를 사용해서 예고편이라고 쓰겠습니다. 마지막은 공지사항이 될 수 있겠죠. 노티스라는 섹션을 만들도록 하고요. 공지사항이라고 쓰겠습니다. 메인 컨텐츠에 대한 모든 섹션을 구조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보도록 하고요.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본 결과를 보면 JTBC, 글로벌 내비게이션, 리뷰 배너, 온에어 배너, 리얼타임 VOD, 데일리 프로그램 소개, 뉴스, JTBC 프로그램, 마치 책을 보게 된 목차를 보는다는 느낌이죠. 앞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섹션 요소를 쓸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는데 이 목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단순히 묶어주는 역할로 쓸 때는 섹션을 쓰시면 안 됩니다. 즉 표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섹션을 쓰시면 안 되고 정확히 구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내포한 형태의 컨텐츠를 구조할 때, 그룹화할 때 그때 섹션 요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메인 엘리먼트를 열기를 하고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제가 의도적으로 오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페이지 와서 모든 H2 요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주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아티클, 섹션의 제목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브라우저에서 해당 파일을 열기를 하고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고가 뜨죠. 이 부분은 반드시 아티클, 섹션 같은 요소에는 반드시 헤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오류를 확인해 보고 오류를 풀어가는 것, 이런 훈련을 수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